잇몸이 곱고 어두워 보이는 이유는 체질적인 특성일 수도 있고 자외선이나 흡연, 오래된 보철물로 인해서 잇몸의 멜라닌 색소 분비량이 많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둡거나 검은 잇몸은 멜라닌 색소가 쌓인 것으로 질환이라기보다는 미관상 콤플렉스이기 때문에 미용 목적으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진료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색소가 쌓인 표면을 제거해주면 잇몸이 다시 재생되면서 선홍빛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착색된 멜라닌 색소를 제거하는 과정으로 보편적으로 한두 번을 권장드립니다. 개개인의 멜라닌 색소의 범위와 깊이에 따라서 횟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치과에 오셔서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한 번의 시술로도 잇몸이 선홍색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시는데요. 하지만 개인의 멜라닌 색소 집착의 정도에 따라서 시술의 횟수가 달라질 수 있고 추가적인 잇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직후에는 음식을 드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잇몸에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술 후 3, 4일 정도는 지나치게 뜨겁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치질을 할 때에도 잇몸이 자극되지 않도록 너무 세게 닦지 마시고 음주나 흡연은 당연히 상처가 닿을 때까지는 삼가하셔야 합니다. 주근깨나 점을 피부과에서 빼고 난 후에도 자외선에 노출되면 다시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잇몸 미백 또한 시술 전과 같은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흡연이나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게 되면 당연히 색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은 검은 잇몸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치아나 전반적인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연을 권장드립니다. 잇몸 미백을 받으시고 난 뒤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시게 되면 치료 부위에 딱지가 생겨서 탈락하기 시작하고 수술 부위가 회복되는 기간은 완전히 아무는 데까지는 2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잇몸이 아플 때는 어떤 약을 드셔야 할까요? 잇몸이 불편하실 때 가장 많이들 찾으시는 약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약이 바로 인사돌, 이가탄입니다. 이 두 가지 약은 워낙 광고도 많이 하고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구매하실 수 있다 보니까 치과에 방문하시는 환자분들께서도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많이 여쭤보시곤 합니다. 먼저 이가탄부터 성분을 알아보면 리소자인 연산염, 카르바초크롬, 토코페롤 아세테이트산, 제피아스코르빈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리소자인 연산염은 염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카르바초크롬은 지혈작용이 있어서 잇몸에서 피가 좀 덜 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코페롤 아세테이트산과 제피아스코르빈산은 일종의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옥수수 수염을 끓여서 마시면 미백과 잇몸염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이 인사돌이 바로 옥수수에서 추출한 옥수수 불검화 정량 추출물이 메인 성분인 약입니다. 그리고 최근 광고하고 있는 인사돌 플러스라고 하는 약은 기존 인사돌에서 후박이라는 항균 효과를 지니는 생약 성분이 더해져서 업그레이드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돌, 이가탄 둘 다 치아 잇몸에 분명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피가 나는 빈도를 줄여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피가 나는 원인을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잇몸이 지속적으로 붓고 피가 나시는 경우에는 꼭 치과를 방문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일링으로 치아가 손상되는지 보여드리려면 치석이 붙어있는 치아와 함께 조금만 힘을 줘도 손상이 되는 물건들도 함께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위에 물건들도 준비해 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의 주 목적인 스케일링을 할 때 치아가 손상되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치석은 모래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치아에 붙어있는 껍질 같은 형태인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 껍질을 스케일링 도구로 이렇게 옆으로 밀어내듯이 긁어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스케일링 도구와 치아가 접촉을 하게 되면 새소리가 나듯이 소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치아가 갈려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도구가 작동하면서 일어나는 진동 때문에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치아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환자분의 치아가 과도한 탄산음료의 섭취 등이나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해서 심하게 마모가 되셨거나
치아에 구멍이 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상태에서 스케일링을 하시게 되면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전문의의 판단 아래 시술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이렇게 치아 시술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래도 아직 나는 치아가 손상되는 믿음을 버리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치아보다 흠집이 잘 나는, 색이 있어서 티가 잘 나는 이 사과를 준비했습니다. 네, 스케일링 하기 전에 이 날카로운 부분을 보시면 사과가 움푹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스케일링 할 때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네, 날카로운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부분을 활용해서 스케일링을 하기 때문에 사과 표면이 멀쩡하신 것을 볼 수 있죠. 네, 강도가 약한 건 아닌지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에서 강도를 최대한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최대 강도에서도 해보겠습니다. 네, 사과 표면이 손상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보시면 스케일링이 끝난 이후에도 사과 표면이 매끈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과가 흠집이 나는 것을 보고도 의심을 거둬들이지 못하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날계란입니다. 이 날계란은 손으로 약간만 힘을 줘도 깨져버리는 친구인데요. 보시는 분들께서 구분을 잘 하실 수 있게 표면에 이렇게 계란이라고 글자를 적어봤습니다. 이 스케일링 도구로 이 적힌 글자들을 지워가면서 스케일링의 안정성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약한 날계란을 터치하면서 깨지지 않는 정도면 정말 섬세하게 치아의 치석을 제거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혹시나 날계란이 아닌 것 같다 의심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금까지 테스트했던 계란을 편집 없이 깨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깨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스케일링은 이 뾰족한 부분이 아닌 옆면을 이용해 치석을 밀어내듯이 제거하는 도구입니다. 이 뾰족한 부분은 작은 물줄기가 나오는 구멍인데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보실 때에는 치아의 파편이 아닌가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스케일링을 할 때 치아가 갈려나간다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스케일링과 치아의 손상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이 오늘 실험을 통해 증명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스케일링은 앞으로의 치아 건강을 위해 꼭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시술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치과에 방문을 하셔서 치아에 아무런 손상이 가지 않는 스케일링 받으러 오시는 것을 강추드리면서 오늘 실험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